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지금 수학 상 개강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랑 만나기 전에 선생님이랑 수학 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제 고등수학 처음 나가는 거니까 되게 떨리고 기대가 되기도 하죠. 수학 상. 책을 먼저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수학 상에는 목차가 이렇게 세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다항식. 두 번째, 방정식과 부등식. 그리고 세 번째가 도형의 방정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항상 공부를 하기 전에는 목차를 좀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목차에는 내가 지금 이 책에서 뭘 배울지가 다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먼저 도와줄 테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다항식을 배우고 두 번째에는 방정식과 부등식을, 세 번째에는 도형의 또 방정식을 왜 이렇게 배우는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했을 때 처음 듣는 단어는 아닐 거야. 우리 언제 한번 들어봤어요? 그렇죠. 우리 중학교 때 이미 다항식과 다항식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기억나요? 근데 선생님 중학교 때 저는 지금 다항식이랑 다항식을 다 배웠는데 왜 또 지금 다항식을 또 배우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중학교 때에 비해서 좀 더 고차원적인 다항식의 계산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다항식의 연산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다항식의 연산. 예를 들면은 덧셈이 있을 수 있고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특히나 곱셈에서는 좀 더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 많이 들어본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곱셈에서는 어떤 개념이 더 들어오냐면 곱셈 공식이라고 들어봤어? 그래서 우리가 이 곱셈 공식을 조금 많이 외울 거야. 우리가 이 곱셈 공식이 수월하게 돼야 나중에 방정식, 부등식 좀 더 나가서 뭐 도형의 방정식, 나중에 많은 방정식을 배울 때 계산이 빨리빨리 되고 시간을 감축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도형, 다항식 연산에서 곱셈 공식이라는 걸 또 중점적으로 배울 거고 그 다음에는 곱셈 공식에 대해서 배웠으면 그 반대 과정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이것도 되게 유명하죠. 인수분해. 라는 개념을 배울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기초적인 다항식, 단항식에서 좀 더 고차원적인 다항식 연산이 끝나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기 전에 식, 방정식, 부등식 또 하나의 식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면 항등식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선생님 칠판에 적은 것만 해도 식이 지금 여러 개가 나왔어. 다항식, 항등식, 방정식, 부등식. 그러니까 다항식이라는 게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고 는이라는 게 등식이 나오면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항등식과 방정식은 특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에 대해서 배우면서 왜 이 항등식을 배우지라고 하면은 이 항등식을 이용해서 우리 이런 말 들어봤어요. 선생님 먼저 쓰고 말해볼게요. 미정계수를 찾는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했을 때 계수라는 거는 문자 앞에 오는 숫자를 말해요. 근데 그게 미정, 정해지지 않았다. 계수, 정해지지 않는 계수를 찾는 거란 이 말이야.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빵꾸가 뚫려있는 다항식을 완성시킨다는 생각을 하면 돼요. 다항식 찾기. 그러니까 우리가 다항식의 연산을 배웠으니까 그 연산을 이용해서 만약 나한테 빵꾸가 뚫린 다항식이 나왔어? 그러면 내가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완전한 다항식을 찾겠어? 라는 말이에요. 되겠어요? 중요한 개념 선생님 다 적고 있어.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나머지 정리라는 게 나와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너네 지금 다항식이 뭔지 알겠어? 그러면 좀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지금 빵꾸가 뚫린 식을 줄게. 그걸 가지고 다항식을 찾아봐. 근데 좀 더 어렵게 하면은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항등식을 만들어서 그 항등식을 가지고 다항식을 완전히 찾아봐. 이런 내용이에요.
돼요? 여기까지 하면 1단원이 끝납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다항식이 뭔지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숙달되고 연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2단원으로 들어가면은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 방정식을 배웠어.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금 또 왜 배우냐? 좀 더 고차원적으로 배워보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하필 1단원이 다항식이었냐라고 하면은 방정식과 부등식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다항식에 등식이 나오고 0이 나오면 이게 바로 방정식이야. 그 다음 부등식은 다항식에 부등호가 나오면 이게 바로 부등식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항식을 제대로 해놔야 2단원 방정식과 부등식을 좀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우리 많이 들어봤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근데 또 친구들이 의아해. 이 2차 방정식이 너무 익숙한 단어거든. 중학교 때 이미 배웠거든. 근데 우리가 왜 또 여기서 2차 방정식을 새롭게 배우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방정식은 어디 내에서만 배웠냐면 실수 체계 내에서만 배웠어요. 실수. 중학교 때는 실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계수도 실수고 내가 구한 x값도 실수고 근도 실수값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는 어떤 개념에서 배울 거냐면 좀 더 확장시킬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때는 복소수라는 개념. 복소수 체계 하에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고 근의 개수를 구하고 공과 개수의 관계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확장된 개념인 거죠. 그렇게 해서 2차 방정식에서 다 배웠어. 그 다음에는 아주 중요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선생님이 친구들이 이제 선생님 수학상에서 뭐가 가장 중요해요? 라고 말하면 선생님 단연컨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해 라고 말해요. 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은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식이잖아. 식을 이용해서 x값을 구하고 식을 정리하고 연산하고 하는 과정은 우리가 좀 더 뭉뚱그려서 말하면은 대수의 관점이라고 말해요. 식을 이용한다, 식을 정리한다라는 의미에서 대수의 관점에서 배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함수에 대해서 많이 배우면은 선생님의 함수는 왜 배울까라고 했을 때 그래프가 함수의 꽃은 그래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함수를 그릴 수 있고 그 그림을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고 그걸 좀 더 뭉뚱그려서 말하면은 기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했을 때 2차 방정식은 대수이고 2차 함수를 기하의 관점에서 보면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구한다는 거는 내가 수학을 대수적으로 볼 수 있는 거를 기하적으로도 봐보고 기하적으로 볼 수 있는 거를 대수적으로 보면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대수에 대해서 강점이 있으면은 기하 문제를 좀 더 대수 쪽으로 이용해서 풀 수 있고 내가 기하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대수 문제가 나왔을 때 살짝 기하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런 시작점이 바로 여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첫 시작이 된 말이야.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해서 배우면은 그 다음은 여러 가지 방정식 여기까지 하면 끝나요. 그래 너가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운 건 알겠는데 그걸 넘어서 좀 더 여러 가지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자. 그게 바로 뭐야 라고 했을 때 3, 4차 방정식이야. 2차라는 거는 우리가 최고차항이 2차다 이라는 거잖아요. 내 최고차항이 3차가 되고 4차가 되는 거를 3, 4차 방정식이고 우리가 이번에는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도 근을 구하는 걸 배워보고 근의 개수를 찾아보고 근과 개수의 관계를 구해보는 거야. 확장이 되고 있는 개념인 거죠. 좋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친구들이 똘똘한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 선생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배운 것처럼 3, 4차 방정식이 있으면은 3, 4차 함수가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주 좋아요. 3, 4차 함수는 우리가 미적에서 배우게 됩니다. 봐봐, 그러니까 내가 지금 3, 4차 방정식 수학상에서 재료 안 해놓으면은 미적 공부할 때 다시 이 책을 이렇게 보고 있어야 돼. 선생님 여기 제대로 하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
도형의 방정식을 하면서 수학 상이 끝나게 될 건데, 자, 그럼 도형의 방정식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에 방정식이라는 단어가 있네. 방정식. 근데 그 중에서도 도형의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방정식의 개념 안에, 큰 개념 안에 내가 그 중에서도 도형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울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는이라는 등호가 있겠네요.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주면은 도형의 방정식에서 가장 기본적인 예시는 직선이에요. 그래서 y는 는이 들어갔네. ax 플러스 b. 이거는 방정식인데 그 중에서도 직선의 방정식, 도형 중에서도 직선의 방정식이다. 하나 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번에는 아까 직선은 x랑 y가 모두 1차였는데 원은 x랑 y가 모두 2차야. 그럼 이거는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니까 방정식 중에서도 x랑 y의 차수에 따라 달라서 내가 이게 직선인지 원인지에 대해서 배워요. 그러니까 방정식이 좀 더 구체화된 개념이라고 해서 도형의 방정식까지 배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써볼게. 도형의 방정식은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고, 하나 더 원의 방정식까지 배워요. 근데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내가 허공에다 그림을 그릴 수 있나요? 아니죠. 스케치북 같은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나 원의 방정식은 내가 방정식을 또 함수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 근데 그 그림을 그리는 공간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평면좌표라고 할 거야. 평면좌표. 그래서 직선과 원에 대한 방정식을 배우기 전에 먼저 평면좌표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 평면좌표라는 공간을 배우면은 그 공간 안에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배워서 그림도 그려보고 하면은 도형의 방정식. 그래서 특히 직선과 원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 내가 이제 도형을 다 그렸어. 직선도 그릴 수 있고 원도 그릴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짜 마지막 데미야. 이거는 어느 도형이나 똑같은 개념이 들어갈 거야. 내가 이 도형을 여기에 그렸는데 이걸 그대로 여기에 붙여놓고 싶어. 이해돼요? 내가 이 그림을 그대로 이렇게 이동시키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마지막은 도형의 이동까지. 선생님, 내가 방금 뭘 했는지 기억나? 이 도형의 이동은 직선이나 원이나 나중에 배우게 되는 지수나 로그 함수에서도 똑같이 이용되기 때문에 한 번만 제대로 배우면 도형의 이동은 아주 쉬워요. 그래서 여기까지 4개 하면은 도형의 방정식이 끝납니다. 어때요? 1단원, 2단원, 3단원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죠. 선생님이랑 다항식 따로, 방정식, 부등식 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 왜 이걸 먼저 배우고 그 다음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배우고 또 이걸 이용해서 여기로 내려오고 이런 거를 제대로 한번 체계적으로 배워볼 거예요.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을 배우고 이 다항식의 등호가 붙냐 부등호가 붙냐에 따라서 방정식과 부등식이 되고 그 방정식 중에서도 특히나 도형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1, 2, 3단원은 모두 뭘 향해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한번 생각해 볼래? 어때요? 수학 상에서 배우는 내용은 모두 함수로 향하고 가는 거예요. 함수로 향하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2차 함수를 배우고 직선과 원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함수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어떤 함수냐라고 하면은 여기에 다항함수, 다항식을 이용해서 내가 방정식을 세우고 함수를 구하는 거니까 다항함수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상은 내가 다항함수로 가는 과정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가 수학3이었고 나중에 수학4도 배우고 그 다음 2학년 때 수학1, 수학2의 개념이 들어오잖아요. 수학1에서는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수1에서는 내가 다항함수를 이때 배웠으면은 좀 더 특별한 함수, 초월함수라고 불러요. 다항에서 좀 더 초월했다 해서 지수, 로그, 삼각함수. 이번에는 다항식이 아니라 좀 더 새로운 식을 이용해서 지수, 로그, 삼각함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 더 수열에 대해서 배우는데 수열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함수의 관점을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1에서 마찬가지로 함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은 대부분은 함수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지수, 로그, 삼각함수를 다 아는데 다항함수 모르면은 안 되겠죠. 왜냐면 점점 요즘 수능 트렌드가 이런 초월함수보다는 다항함수를 가지고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좀 더 어렵게 되는 트렌드예요. 근데 내가 다항함수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은 내가 아무리 수학 때 열심히 해도 여기가 구멍이 생겨버리겠죠. 그다음 왜 또 중요하냐면 우리가 수1에서는 다양한 함수에 대해서 배웠으면은 수2에서는 그래 너네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울 만한 함수에 대해서 다 배웠어. 그럼 이제 그 함수의 극한, 연속, 이분까지 해보자라고 해서 수2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 함수에는 어떤 함수가 들어가겠어?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다항함수, 지수, 로그, 삼각함수, 수열에서 나오는 함수까지 모두 다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등수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수학상이에요. 왜? 함수. 수1에서는 3개의 함수를 계속 한꺼번에 배우는데 여기는 하나의 함수만 계속 더 배워봐. 왜? 이게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하니까. 이해돼요? 네, 선생님이랑 수학상 열심히 배워봅시다. 화이팅!